전 시댁은 지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며느리에게 애도 못 낳는 등신이라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 맞나요? 저는 올해 38살, 곧 하나이의 엄마가 될 예비 엄마입니다. 꼭 10년 전인 28살에 첫 결혼을 했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뒤 2년 만에 이별을 택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본래 밝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우울증, 무력감, 자괴감에 시달리며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할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 아물었다고 믿었던 제 상처가 여전히 욱신거리고 있음을 깨달았고 남편과 함께 그 상처에 다시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채우며 정성껏 치유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제 이야기를 읽으며 그럴만했겠다 공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을 거라 생각하며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경우 없이 행동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 사연을 듣는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첫 결혼 상대는 2살 어린 연하였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절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애썼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제게 잘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설픈 사기극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막장 시댁의 횡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아들이 기죽을까봐 시어머니는 우쭈쭈 아들을 감싸고 돌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도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똥개도 자기 동네에선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저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고 마치 제가 모든 일의 원흉인 양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성격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저와 고작 16살 차이 나는 시어머니는 아들을 18배 낳으셨더군요.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본격적인 며느리 잡기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원래 다 이런 건가 보다 생각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6시에 온 식구가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를 하고 곧장 일터로 향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저녁에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점심때 먹은 그릇부터 동네 마실 온 손님들이 마신 찻잔까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설거지를 하고 곧바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말끔히 씻고 나와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TV를 봤습니다. 창이라도 좀 펴줄래? 한마디 했다가 온갖 핀잔을 들은 후로는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다시 설거지 지옥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옆집 사는 친척, 형님, 내외와 아이 셋까지 10명의 저녁 식사를 치우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씻고 나면 자정이 다 되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3형제 중 맏이었고 둘째 동생 미혼, 막내 동생 결혼으로 저에게는 동서가 1명 있었습니다. 멀리 사는 동서는 참 착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안쓰러워 시댁에 오면 설거지 한번 시키지 않고 제가 다 했습니다. 동서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면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옆에 서 있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내 동생 같아 마냥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궁의 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동서가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시댁에 왔습니다. 바닥에 앉아있기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참 짠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둘을 보란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애도 하나 못 낳는 등신들 쯔쯔쯔.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5살의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1년 된 며느리와 일주일 전 가슴 아픈 수술을 겪은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싸늘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는 하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옛날엔 둘이 산에 올라갔다 오기만 해도 애 하나씩 낳았어. 그 순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혔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날 동서와 저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집의 무급 식모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할 무렵 결국 시어머니와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남편과 저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살인적인 노동량, 저를 얘야라고 부르는 무시, 아이가 없다는 타박. 새벽 1시까지 TV를 보는 시어머니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서성이는 시아버지. 속이 훤히 비치는 미다dim은 너머로 부부 관계를 가질 틈이나 주셨어야죠. 등등 쌓였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귀하게 여기시듯 저도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아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시면서 저는 주워온 자식처럼 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도 좀 아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만 일하고 너만 살림하냐?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어디서 말대꾸를 그따위로 하냐? 대학 나오면 다 너처럼 되바라지냐?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다지 내세울 것도 없는 대학 간판, 그나마 그 집안에선 저만 대학 나와서 그것까지도 눈꼴시려운 부분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 시부모와 저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여야 할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우윳빛 미닫이문 너머로 그저 스마트폰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1,000원 한 장 아까워하며 일하는데 남편은 동네 아저씨들과 화투를 치다 왔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은 곧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맞아봤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드라마에서 뺨 한 대 맞고 멍하니 서 있는 여주인공을 보며 답답해했었는데 막상 제가 당하니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당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 일은 제게 누군가 손만 올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혼하던 그해 친정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말도 섞기 싫어 남편에게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문을 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서울 가야 해. 왜? 장인 수술한대. 비 오는데 어딜 가? 내일 가. 아, 이 배려심 없는 남자. 여전히 제 아버지를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도 아버님도 아니었습니다. 그 호칭이 듣기 거북하다고 3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친구 부르듯 장인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수술이고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리는데 비 온다고 내일 가랍니다. 결국 다음날 새벽에야 지갑 하나만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수술 후 남편은 혼자 내려갔고 저는 아버지 간호를 핑계로 100만 년 만에 휴식을 가졌습니다. 이튿날부터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내려오냐고.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시는 친정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안 가도 돼. 내 집은 여기야.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 그 말에 저는 펑펑 울었고 엄마도 저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는 시작되었고 6개월간의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저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온몸을 칭칭 감고 있던 젖은 청바지를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다 작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언니가 안쓰러웠는지 제 여동생이 수소문해서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제가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남편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극진히 아껴줍니다. 남편 역시 의료사고로 분만 중이던 아내와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의 전 부인을 마음속으로 형님이라 부릅니다. 그녀를 떠올리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파 명복을 빌곤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제가 직접 제사상을 차려드리려 합니다. 한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같은 여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아가,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라며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 하고 혼내십니다. 당신 살림은 당신이 제일 잘 안다며 남이 거들면 더 번거롭다고 쉬라고 말하십니다. 밥 먹을 때는 생선 가시를 발라 밥 위에 올려주시고 제가 생선을 좋아한다며 갈 때마다 새로운 생선 요리를 해주십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 속에 담긴 따뜻한 애정을 볼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숟가락을 입에 물고 밥만 열심히 먹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면 이건 고추장. 저건 된장. 이건 멸치볶음. 저건 콩장. 아까 내가 잘 먹더라. 맛없을까봐 조금씩만 담았으니 맛있으면 얘기해. 다음에 택배로 보내줄게. 하시며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어머니, 저 그 지독한 입덧, 어머니 김장김치 덕분에 넘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긍정적이고 예의 바르며 천성이 선한 사람입니다. 참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을 뵈니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남편 밑으로는 저보다 나이 많은 시누이가 3명 있는데
하나같이 오빠를 구제해주고 조카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시댁에 가면 모두가 부엌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저에게는 쉬라고만 합니다. 엊그제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목욕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기야, 다다음 주에 우리 태교 여행 갈까? 돈 걱정 말고 좋은 데로 가자. 알고 보니 저 몰래 부어온 적금이 만기가 되었더군요. 이 알뜰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찌할까요? 제가 막장 시댁 사연을 읽으며 감정이입되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는 남편. 임신 소식에 목이 메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던 남편. 사랑합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하며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안기는 남편. 그리고 제가 가진 트라우마 때문에 나 지금 머리 긁을 거야. 놀라지 마. 라며 행동 하나하나를 말해주는 세심한 남편. 사람이 만든 지옥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사람이 만든 천국으로 이끌어준 사람. 바로 제 남편과 새로운 가족입니다.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남편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금처럼 잘하려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사랑이 넘치는 진짜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